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단백질하고 핵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갖고 해야 되는 얘기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뭐 정리도 하는 김에 얘기를 하자면, 자,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단백질 얘기했단 말이야. 그지? 단백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고분자 화합물이다.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그때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어떤 애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다르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그걸 뭐라 그래?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 순서, 이거를 우리가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 근데 단백질도 구조가 있다 그랬지. 뭐 1차 구조니 2차 구조니 하는. 그러면 결국에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핵산이 있었죠. 핵산. 그지? 핵산 뭐 DNA도 있고 RNA도 있는데, 특히 이제 핵산 중에 DNA 같은 경우에 우리 이렇게 이제 이중나선으로 돼가지고 안쪽에 염기들이 이렇게 맞으면서 서로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때 그러면 요 한 가닥에 쭈르르르륵 달려있는 염기들을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그랬지. 맞아? 이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아이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DNA를 구성하고 이 염기들의 서열이 있을 거야. 염기 서열. 자, 염기 서열에 따라서, 자,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보라는 얘기야. DNA의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이게 풀다 보면 보기에 이 말 되게 자주 나오거든.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거든. 그게 1차 구조냐 2차 구조냐 이렇게. 근데 핵산 같은, 특히 DNA 같은 경우에는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냐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입체 구조라 하면 이 이중나선 구조거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거 염기 서열이 달라져, 이거 맞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입체 구조는 염기 서열하고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이중나선인 거야. 다만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염기 서열에 따라서, 자, 이 염기 서열 안에, 이건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건 기말고사 때 한다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거든. 그러니까 DNA를 이루는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 정보는 달라진다 하면은 요거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맞는 말이 되는 거. 요거는 맞는 말이고 위에 거는 틀린 말이다. 요거 되게 자주 나오니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깜빡깜빡하고 넘어가는 게 있다 그랬지. 우리 단백질에서 앞에 배울 때 우리 몸에 이제 구성 성분 중에, 그치, 뭐 예를 들어 머리카락, 근육, 뭐 효소, 항체, 뭐 호르몬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뭐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오늘 얘기할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단백질은 우리 이제 좀 세포막의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세포막의 성분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맞다고 해줘야 돼. 단백질은 세포막의 성분으로, 또는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원형질이라고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원형질의 성분이다라고 해도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다가 요거 하나 좀 추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세포막의 성분이다 하면 맞는 말이야. 단백질은 세포막의 성분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원형질 혹은 원형질의 성분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 추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백질하고 핵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뭘 얘기를 할 거냐? 세 번째로, 그제? 이제 필요한 거 다 적었지? 지수 적었니? 빨리 적어. 지울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 단백질하고 핵산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생명체 구성물질 중에서 지난 시간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이 지난 시간에 했던 단백질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지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무기질 또는 무기염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산,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수화물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포함해가지고 물, 그 다음에 단백질, 핵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럼 이제 오늘은 자 무기염류 얘기 안 할 거고 요 지질하고 탄수화물에 대해서. 근데 지질은 뭐 그냥 간단하게만 할 거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오늘 할 거 첫 번째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자, 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뭐겠어? 탄수니까 뭐냐? 탄소와 수소, 그지? 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구성 원소는 당연히 탄소고 거기에 수소나 산소 같은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봐라. 우리가 앞서 했던 단백질 이런 이제 물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핵산도 심지어 탄수화물보다 많거든. 근데 보면 탄수화물은 자, 우리 얘네들 있잖아. 단백질도 그렇고 좀 이따 얘네 지질도 그렇고 얘네가 영양소로서도 우리가 보통 3대 영양소라고 배우잖아.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해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데 쓴단 말이야. 자, 단백질 1g당 4kcal 에너지를 줘. 그 다음에 이제 지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하는 애는 1g당 9kcal를 줘.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탄수화물 4kcal 똑같이 단백질하고 똑같이 줘요. 그런데 우리가 영양소로 따질 때 탄수화물 제일 많이 먹어. 왜? 주식이 밥이니까. 그지? 그러면 얘를 영양소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섭취하거든. 가장 많이 섭취하니까 당연히 뭐야? 내 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잖아.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때? 가장 적은 비율이야, 그지? 한 0.5%밖에 안 돼. 뭐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0.5%밖에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 가장 많이 섭취하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 비율은 가장 낮다. 뭐 때문에? 자, 에너지 만드는 데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에너지를 주지만 우선적으로 얘를 에너지 만드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에너지원이라고 해요. 주 에너지원.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다? 그 비율이 가장 적다. 그죠? 비율이 가장 적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도 남어. 자, 남는 건 어떻게 할까? 저장을 합니다. 그죠? 남는 거 저장합니다. 자, 남는 거는 저장을 하는데 이거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하자면 보통 간이나 근육에 저장합니다.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탄수화물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야. 우리 앞에서 DNA 할 때도 나왔고 RNA 할 때도 나왔는데 이름에 당자가 들어가면 그거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탄수화물이기도 하면서 뭐 다른 놈의 이제 어떤 단위체가 되는 놈이기도 한데 우리가 단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단당류. 근데 요거는 좀 외워두면 좋은데요. 그럼 단당류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지금 여기 선생님이 띄워놨지.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물론 자 여기 지금 알파 포도당, 베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너희는 학교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포도당이구나라고만 그냥 보면 돼. 자,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게 있고요. 과당이라는 게 있고요. 뭐 갈락토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운 핵산의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가운데 있는 뭐 당 하나 있었지? 그 이름이 뭐였지? 디옥시 리보스. 얘네들 각각은 다 탄당류인가 단당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단당류들 당연히 탄소를 포함할 거 아니니? 탄소를 몇 개를 갖고 있느냐에 또 나눌 수 있거든. 자, 기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탄소를 5개 갖고 있어. 얘네들 중에. 그러면 그 5탄당이라고 그러고 6개 갖고 있으면 6탄당이라고 그래. 그래서 탄소를 5개 갖고 있는 애들은 보통 오각형으로 그려서 표현해. 탄소를 6개 갖고 있는 애들은 육각형으로 표현해. 지금 여기 그림 봐봐. 포도당이란 놈 무슨 모양이야? 육각형 모양이지? 자, 얘는 몇 개 갖고 있다? 6개 갖고 있다는 뜻이야. 자, 지수 여기 잘 봐야 돼.
그래서 멍 때리면 안 돼. 얘 6개를 갖고 있어서 보통 우리가 포도당을 나타낼 때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니네 그럼 봐봐. 우리 앞에서 뉴클레오타이드 할 때 얘네 당이라고 하는 애 무슨 모양이었어? 오각형 모양이었잖아. 그치? 얘네 오탄당이란 얘기인 거야. 오탄당. 5개 갖고 있으니까 보통 디옥시 리보스나 리보스 이렇게 오각형으로 표현한다고. 자, 과당이라는 애도 뭐 5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당류들은 탄소를 몇 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육각형 내지 오각형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런 단당류가 서로 2개가 결합한 걸 뭐라 그래? 이당류라고 하는 거야. 이당류. 알겠니? 이당류. 단당류 2개가 결합한 거야. 자, 해봐. 그럼 뭐가 있느냐? 그럼 이제 봐봐. 여기 단당류 여러 종류가 있잖아. 얘네들 중에 어떤 애가 2개가 결합했느냐거든? 포도당끼리 2개가 결합을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다당류네. 그러니까 포도당 2개가, 자, 일단 써볼게. 우리 대표적으로 밥 먹으면 오래 씹으면 단맛 나지. 소화되면서 엿당이라는 게 생기는, 엿당이라는 애가 있어, 엿당. 그 다음에 단맛 하면 대명사가 누구야? 설탕이지, 설탕.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갓난아기 시절에는 엄마 모유를 먹었을 거 아니야.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분유만 먹은 친구들도 있겠다만, 그 엄마 모유에 들어있는 젖당이라는 거야, 젖당. 얘네들이 대표적인 이당. 이건 봐봐. 얘네들은 어떤 단당류가 2개가 결합한 거냐면, 엿당은 포도당 분자가 2개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도당 분자 하나와 포도당 분자 2개가 이렇게 결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라고 하는 애는 포도당 분자 하나와 과당 분자 하나가 결합한 거고, 젖당은 포도당 분자 하나에 갈락토스라는 단당류 이렇게 결합한 거야. 자, 우리 앞에서도 결합 많이 나오잖아. 이른바 단위체들끼리 결합할 때, 자, 대표적인 거 하나 이제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때 뭐 빠져나가지? 물 빠져나가면서 결합하지. 핵산에서 얘기 안 했다만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결합할 때도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해. 그러면 여기서도 포도당 2개 혹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할 때도 얘네 사이에서 뭐가 빠져나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자가 여러 개가 같은 게 여러 개가 결합해서 큰 놈 만들어질 때는 적어도 너희 시험범에서 무조건 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거야. 자,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걸 뭐라고 한다? 탈수축합. 그렇지, 탈수축합. 물론 그 결합했을 때 부위 명칭은 좀 부르는 게 좀 다르긴 해. 그치? 다르긴 한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당류 분자 2개가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이당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구냐? 이런 이당류가 아니라 뭐야? 이런 단당류가 오지게 많이 결합한 거야. 마늘 다자를 써서 뭐? 다당류. 다당류.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이 있다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요놈. 니네 나중에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이거 그림도 나와.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다당류는 자,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참고 잘 들어봐. 이당류는 이제 뭐 얘하고 얘네끼리 결합할 수도 있고 얘랑 결합할 수도, 얘랑 결합할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얘기한 다당류 대표적으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전부 포도당이 결합한 거야.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져. 다만 자, 내가 일부러 그래서 이거 보여주려고 한 게, 내가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포도당도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 그럼 잘 봐봐. 그러면 그 포도당들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 알파 포도당이라는 게 있고 베타 포도당이라 있는데, 포도당이 여러 개가 결합해도 알파 포도당끼리 결합할 수도 있고 베타 포도당끼리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이 돼. 만약에 알파 포도당끼리 계속 결합하면 이런 모습이 되고, 베타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들끼리 계속 결합하면 이렇게 돼. 즉 뭐가 다르냐면 결합 방식이 달라. 그러면 그 결과 뭐가 달라지냐면 이런 식으로 뭐야?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하는 것처럼 구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말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다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건데 결합 방식이 달라서 뭐가 다르다? 구조가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자, 이 다당류는 이제 뭐에 따라서, 결국 요약하자면 결합 방식에 따라서, 그지? 결합 방식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다른 거다.
자, 요건 조금 이제 뭐 어려운 책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가져온 건데 너희 교과서에 보면 그래서 그 구조가 자, 녹말 같은 경우에 약간 나뭇가지 이렇게 뻗어 있는 것처럼 그림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구조가 얘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지금 요 그림하고 좀 다르거든. 나뭇가지가 좀 더 많이 뻗어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한 나뭇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복잡한 나뭇가지.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요 그림하고 똑같아. 이렇게 포도당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게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쭈르르 그냥 결합해 있어갖고 층층이 쌓여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그냥 선형 구조를 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림이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림 세 개가 나오고 그 그림만 보고 이게 녹말인지 글리코젠인지 셀룰로스인지 니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봐. 그래서 포도당 수백 개가 결합해서 녹말이 되거나 글리코젠 되거나 셀룰로스 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이 다당류는 뭐야? 단백질이나 핵산과 마찬가지로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이거 고분자 화합물이야. 고분자 화합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합체.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당류들의 단위체는 누군 거야? 포도당인 거야.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는 얘네들의 단위체가 되면서 또 얘 자체로도 하나의 탄수화물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의 단위체가 누구냐 물어보면 포도당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포도당 자체로도 얘가 하나의 탄수화물이기도 하고 얘네들의 단위체가 되기도 한다. 이제 단위체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광합성이라는 거에서 포도당을 지가 만들거든. 지가 만들고 써. 남은 거 저장하지. 보통 식물들이 남는 포도당을 저장할 때 녹말로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니네 이 녹말은 보통 여기다 따로 쓸게. 녹말은 다당류 중에 녹말은 그래서 식물들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 이제 식물의 저장 형태 이렇게 나와. 식물의 저장 형태. 식물의 저장 형태가 녹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아까 봐봐.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다 그랬지? 야, 얘들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거는 간이나 근육에 저장한다 그랬지? 사람과 같은 동물이 간이나 근육에 저장할 때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글리코젠은 동물의 저장 형태 이렇게 얘기해. 동물의 저장 형태. 자, 그 다음에 셀룰로스 있지, 셀룰로스. 자, 요거 별표 하나 해볼까?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가 세화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죠? 시험에 그게 나온 세화여고였나, 서문여고, 하여튼 세화고였나, 그 동아출판 교과서 쓰는 학교에서 내가 실제 교과서에도 이 말이 나오고, 자, 일단 셀룰로스는 말이야,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그걸 잘 몰라서 틀리기도 했고, 학교 프린트에도 알려주시기도 했었거든, 보니까. 셀룰로스가 뭐냐면, 우리 좀 이따 세포 구조 얘기할 텐데, 식물은 세포벽이라는 게 있거든? 그 세포벽의 성분이야. 응? 세포벽의 성분인데,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벽이라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야? 어떤 그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셀룰로스를 다르게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탄수화물이라고 부르거든. 요 구조탄수화물이란 말 꼭 기억해놔라. 구조탄수화물. 이제 구조탄수화물. 지도도 써놔. 이거 교과서에 나와. 구조탄수화물. 그러면 얘네들은 묶어서 뭐라 할 수 있을까? 얘네들. 저장 형태라면, 그지? 얘네들은 합쳐서 저장 탄수화물, 그 다음에 여기서 셀룰로스는 구조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포의 어떤 구조를 지탱하는 뭐 이렇게 역할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구조 탄수화물이란 말도 참 잘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탄수화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어. 탄수화물 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는데 참고로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아. 물에 잘 녹고, 자, 봐봐. 보면 알 수 있지. 포도당. 왜 포도당이겠어? 포도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포도당이야. 이제, 왜 젖당이겠어? 엄마 젖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젖당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에도 잘 녹고 있잖아. 보면 알죠. 설탕 보면 대번 알 수 있지. 단맛이 납니다.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물에 잘 녹고,
물에 잘 녹고 맛으로는 단맛이 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반면에 다당류는 우리 녹말 생각하면 쉽지. 야, 니네 밀가루가 녹말 덩어리잖아. 밀가루가 물에 녹드나? 안 녹지. 안 녹으니까 물하고 밀가루하고 섞어서 반죽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지? 다당류는 얘네와 달리 물에 잘 안 녹고요. 물에 잘 안 녹고. 자, 맛을 보면 어때? 단맛이 안 납니다. 선생님. 자, 니네 우리가 먹는 쌀이 녹말이거든? 내가 밥을 먹으니까 단맛 나던데요? 그거는 녹말이 분해돼서 엿당이 됐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고, 녹말 자체는 니네 밀가루 생으로 먹는다고 해봐. 그지? 밀가루로 만든 빵을 한 입 베어 문다고 해봐. 처음부터 단맛이 나는 건 아니지. 씹다 보면 단맛이 나는 거지. 그지? 단맛 안 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도 이거 좀 잘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탄수화물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요 지질입니다. 지질. 그지? 지질. 지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지세 혹시 학교에서 지질 하셨니? 아, 니네 아직 여기 안 나갔다 그랬지? 물어봤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조금만 참아. 지질만 끝나면 세포로 넘어갈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네가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나. 안 들어가니까, 그지? 빨리 할게. 자, 지질 얘기합시다. 지질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좀 이따 그림만 참고하시고요. 자, 지질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지질 중에 한 종류만 배워. 자, 지질이라 그러면 보통 세 가지가 나오거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수도 요건 드러내야 돼.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거랑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지질의 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이라는 게 있고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어. 자, 나머지는 얘기 안 할 거야. 니네 뭐만 기억하면 돼? 인지질. 자, 일단 지질도 탄소화합물이야. 당연히 구성원소가 어떻게 된다? 구성원소는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야. 탄소에 수소에 산소. 얘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누구만 본다? 인지질만 보자. 그럼 여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질은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인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런데 인지질만 이제 주로 얘기를 할 텐데, 자, 봐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온 건 지방이 있잖아. 이 지방 분자가 있어. 우리가 흔히 지방 덩어리라고 하는 건 그런 지방 분자들이 뭉쳐있는 덩어리야. 지방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길다랗게 글리세롤이라는 분자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길다랗게 지방산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거든. 그럼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인지질이라는 것도 하나의 분자인데 인지질 분자가 얘랑 비슷해. 자, 여기서 여기 지방 분자거든. 지방산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야. 하나가 없는 대신에 요 글리세롤 위에 뭔가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 분자거든요. 여기 보면은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데 거기서 지방산이 하나가 없고 그거 없는 대신에 여기 뭔가가 붙어 있어. 요거. 요런 모습이야.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가 요렇게 요렇게 생겼다고.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그래서 자, 인지질이라는 놈은 보통 이제 우리가 요렇게 그리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보면은 자, 봐봐. 여기 글리세롤이란 게 요게 글리세롤이야. 글리세롤, 인산, 콜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마치 여기가 지금 요 그림에 나오지만 머리처럼 생겼지. 그래서 우리가 통상 머리 부분이라 불러.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방산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건 꼬리처럼 보인다. 꼬리 부분이라고 표현해요. 자, 요게 중요해. 인지질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요 머리 부분은 말이야. 요 인산하고 뭐 이게 콜린 들어있잖아. 그래서 물하고 친해요. 친수성을 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인지질 분자에서 머리처럼 생긴 부분은 친수성을 띠고요. 꼬리처럼 생긴 부분은 자, 봐봐. 지방산이잖아. 우리 물하고 지방은 안 섞이잖아. 똑같아. 소수성을 띈다. 이렇게. 물하고 안 친한 거야. 그러면 이 인지질이 왜 중요하냐? 뒤에 세포 구조에서 나오지만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요거 지울게. 어차피 요거 필요 없으니까. 자, 세포막,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 있어.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체다 그러면 무조건 세포막이 있는 거거든. 그 세포막에 주성분이라고 해요. 주성분. 그래서 인지질이 중요한 거야. 세포막의 주성분이에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지. 생명체의 대부분이 뭐라고? 물이야.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사람, 동물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거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 뒤가 또 얘기하겠지만 세포라고 하려면 세포막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이유는 우리 알다시피 이런 예를 들어 세포가 하나 있어. 그럼 니네가 아는 세포는 여기 뭐 핵이 이렇게 보이겠지? 그러면 요 가장 바깥쪽에 세포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는 건데 얘가 하는 일이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세포막을 통해서 뭐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그 세포막이 요 인지질 분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지? 인지질 분자로. 야, 예를 들어서 수조에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 내가 인지질 분자를 뭐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 눈에 보여서 한 움큼 쥐어갖고 여기다 던진다고 해봐. 근데 만약에 인지질 분자가 물에 뜬다고 해봐. 어떻게 떠 있겠어? 물 쪽으로 물하고 친한 머리 부분이 향하고 물하고 안 친한 꼬리들은 다 이렇게 하늘 쪽을 향하고 있겠지. 근데 내가 이 인지질 분자를 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한 움큼 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사방이 다 물이잖아. 물 쪽으로는 물하고 친한 애들이 향해야 되니까 물 속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뭐야? 머리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고 꼬리 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지들끼리 마주보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거란 말이야. 맞지? 잘 들어야 돼. 그럼 봐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과 같은 동물들은 그 세포들이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렇게 듬성듬성 있단 말이야. 세포들이 약간 듬성듬성 있는 셈이야. 어? 그러면은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니까 순수한 물은 아니지만 세포하고 세포 사이 성분이 물이야. 심지어 세포 안쪽도 물이야. 그러면 그거의 경계가 되는 세포막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으려면 인지질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어야 되겠냐 이거지. 자, 잘 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포의 바깥이야. 여기가 세포의 안쪽이야. 그럼 요거만 얘기하고 쉽게 좀 잘 들어.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포의 바깥쪽도 물이고 세포의 안쪽도 대부분 물인데 그거를 경계해주는 경계 삼는 세포막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어때? 물 쪽으로 머리가 향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인지질들이 이렇게 배열되는 거야. 이렇게. 머리 부분이 물 쪽을 향하다 보니까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으로 층을 이루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단백질도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 그랬지? 자, 인지질이 이중으로 이렇게 배열되면서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기도 하고 그 표면에 붙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봐. 우리가 요 세포막, 요게 세포막 하나거든?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근데 요게 또 무지하게 중요해. 뒤에가 이제 세포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중막이라는 말이 있어. 애들이 이거 엄청 헷갈려 해서 실수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요 한 글자 차이잖니? 이중막, 이중층. 요 이중막은 뭐야? 세포막 하나는 이중층이고 그런 막이 이중이란 뜻인 거야. 그래서 니네 보기 이렇게 나온다니까? 안 헷갈릴 것 같잖아.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얼핏 보면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틀린 거야. 이중층과 이중막은 엄연히 다릅니다. 알겠니?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내용들 좀 써놓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중층하고 이중막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세포막 또는 우리가 생체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인지질로 이루어진 막을 생체막이라고 하는데 생체막 중에서 세포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이제 세포막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어.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뭐야? 단백질들이 관통하면서 박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 인지질 이중층 표면에 단백질이 붙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은 주로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세포막의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이 세포막으로 인해서 뭐 동물 세포가 또 어떤 형태가 유지되는 것도 있고 내부가 조금 보호받는 것도 있고 하겠지. 그런데 이때 이 인지질 분자하고 단백질이 고정돼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 받아놓고 수면 위에다가 기름을 한 방울 떨궈. 그러면 그 수면 위에 기름방울이 떠 있지. 근데 그 기름방울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그 수면 위에서 막 움직일 수 있지. 똑같습니다. 인지질 분자하고 단백질도 말이야, 요 형태는 유지하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뭐가 있다고 하냐면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동성.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도 얘기해.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그래서 요 내용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둬서, 그래서 지질 중에서는 요 인지질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얘기한 김에 요거 하나만 언급하고 마무리할게. 지질 중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 스테로이드. 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스테로이드는 뭐 생긴 거는 이제 요렇게 생겨서 가끔 선생님이 문제 같은 거 만들 때 가끔 요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애를 스테로이드라 하는데,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단백질 할 때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 그랬지. 근데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돼 있진 않아. 호르몬 중에 일부 호르몬은 이 스테로이드라는 지질로 돼 있어. 그거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호르몬 중에서 스테로이드로 된 호르몬도 있다. 있다. 요 정도로만 기억. 근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림 넣어놨거든? 자, 여기 혹시 보이니, 요거? 야, 테스토스테론이 뭐냐면 남성 호르몬. 여기 에스트라디올이라고 돼 있는 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거든? 그러니까 호르몬 중에 어떤 호르몬? 성호르몬. 우리가 이른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성 호르몬하고 뭐 그다음에 부신 거칠 호르몬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호르몬들은 스테로이드라는 지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거만 조심하면 돼.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 다음에 요것도 그럼 정리를 해야지. 그럼 이제 우리가 봐라. 물 제외하고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 그 지질은 뭐 그냥 간략하게 지금 인지질만 얘기했는데, 요거만 정리할게. 뭐냐면은, 자, 우리 앞에서 단백질 배웠어. 그리고 핵산 했고, 맞지? 그 다음에 지금 탄수화물 했어. 그리고 지질은 했어. 그지? 지질. 뭐 지질 간략하게 했다만.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녹말, 글리코젠 같은 다당류만 갖고 얘기를 할게. 자, 뭐냐면 얘네 셋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탄소화합물이긴 해. 전부 탄소화합물인 거는 맞아. 근데 그 중에서 얘네 셋은,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지, 다당류. 얘네 셋은 뭐야? 고분자 화합물이야. 즉 중합체야, 중합체. 자, 그런데 요거 조심해야 돼. 지질은 고분자 화합물 아닙니다. 알겠네? 요거 조심해야 돼. 지질은 고분자 화합물 아닙니다. 자, 그러면 봐봐. 고분자 화합물 중합체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단위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였어? 아미노산. 그 다음에 핵산,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는 이제 단위체가 단당류에서도 이제 포도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제? 그래서 가끔 이것도 나오거든. 지질이 고분자 화합물이냐 아니냐 물을 때가 있으니까 지질은 고분자 화합물 아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 그죠? 되겠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거 얘기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페이지로 저기 53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53페이지. 이제 생명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거든. 니네 뭐 이제 생명 파트니까 생명 시스템이고, 아마 니네 물리 시간에는 뭐 포물선 운동 이런 거 배우지. 거의 중력 시스템이라고 나와.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지구 시스템 이런 말 나오거든. 시스템이라는 게 뭐야? 개지, 개. 우리말로 개거든. 뭐 지구, 개, 중력, 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개라는 게 뭐야? 그걸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어.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 사이에 유기적으로 뭔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거를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개란 말이지.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결국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뭔가가 있고, 걔네들 사이 어떤 유기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야. 그지? 그럼 뭘로 이루어져 있냐 이거지. 모든 생명체는 이른바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지?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기본 단위. 세포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려면 사실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세포라고 부르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반드시 세포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핵산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최소한 요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세포라고 부르는 거야.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세포라고 불러.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니네 알다시피 물리 선생님이랑 했는지 모르겠다. 지구상에 처음 생명체가 출현을 했어.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 20억 년쯤 지나서. 그때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야? 세균이야, 세균. 근데 알다시피 니네 세균 같은 애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그냥 꼴랑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 자, 그런 생물을 뭐라고 하지? 단세포 생물이라는 거. 자, 단세포 생물은 말 그대로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따질 게 별로 없어. 그냥 그 세포 하나가 생물인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 우리 뭐 좀 이따 세포 구조 얘기하겠지만, 세포 안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세포를 보면 제일 큰 핵이라는 게 보이지. 근데 핵이 있는 세포가 있고 없는 세포가 있어.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세균, 세포는 핵이 없는 세포였어. 그런 세포를 뭐라 부르냐면 원핵이라고 불러. 원핵. 뭐가 없다고? 자, 핵이라는 거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핵산을 아까 얘기했던 생체막이 둘러싸고 있는 부위를 핵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따지면 원핵 세포는 핵이 없다? 핵막이 없다. 이렇게. 핵막이 없는 거. 근데 조심해야 돼. 이것도 실수 많이 해. 내가 세포라고 하면 반드시 핵산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핵산하고 핵막은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핵 세포는 핵산이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핵막이 없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지구상에 그러니까 단세포 원핵 생물이라고 하거든. 단세포 원핵 생물만 있던 거야. 근데 걔네들이 좀 진화를 한 거야. 진화를 해서 크기도 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아는 핵이라고 하는 걸 갖는 단세포 생물이 출현한 거야. 자, 핵을 갖고 있는 세포를 뭐라 그래?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진핵세포. 진핵세포. 처음에 원핵 세포인데, 그러니까 단세포 원핵 생물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단세포 원핵 생물도 있고, 거기서 좀 진화해갖고 단세포 진핵 생물이라는 애도 출현을 하게 된 거지. 얘는 뭐가 있다? 핵막이 있다. 그래서 처음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출현했을 땐 단세포 생물밖에 없던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돼? 너네 지질 시대라는 거 혹시 중학교 때 배우나 요즘에?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운 적 있니? 아마 배울 거야 이제. 너네 통과해서 배우게 되는데 성캄브리아 대한 시대가 있어.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막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까지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대략 한 5억 한 4천만 년 전까지를 성캄브리아 대인데, 그 시기가 끝나갈 때쯤 돼서 우리가 아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하는 거지. 우리 사람도 다세포 생물인 거야.
그래서 이제 단세포 생물들이 진화를 해서 결국엔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 사람도 대표적인 다세포 생물 중에 하나라고, 좀 더 이제 고도화된 다세포 생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무조건 진핵세포로만 돼 있는 거야. 알겠니? 다세포 생물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무조건 진핵세포로만 돼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어. 얘네들 중에 일부가 진화해서 얘가 된 거라 그랬죠.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른바 진핵세포 안에는 핵만 있는 게 아니라 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그만 소기관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좀 이따가. 그래서 다세포 생물들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무조건 진핵세포다. 그런데 자, 얘네들부터는 비로소 이제 우리가 뭐와 뭘로 나뉘게 되는 거야? 예. 너네 세균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얘를 동물이라고 부르냐, 식물이라고 부르냐? 아니지, 그냥 세균이라 부르지. 자, 우리가 다세포 생물부터는 얘네들을 동물과 식물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세포 생물인데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런. 그러면 이 다세포 생물들은 뭐 그게 동물이건 식물이건 무수히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뭐다? 구성 단계라고 하는 거야. 구성 단계. 그래서 선생님 구체적으로 동물의 구성 단계, 식물의 구성 단계 나눠서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럼 보자. 그럼 지울게. 그럼 이제 다세포 생물에서 첫 번째 식물. 자. 아까 지수 너 학교 프린트 있으면 다음 시간에 좀 들고 와봐. 지금 있니? 아, 이런 거 얘기하시긴 하셨구나, 조금. 그건가? 안 갖고 왔어? 줘봐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갖고 와봐. 그럼 이제 이거 보자. 자, 여기 지금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식물을 이루는 세포가 한 종류나 여러 종류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지? 그럼 세포들이 처음에 세포 단계야. 자, 이거 학교에서 구체적인 예시까지 안 들어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어. 식물을 이루는 세포 중에 뭐 표피세포라는 것도 있고요. 뭐 공면세포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엽육세포라는 것도 있고, 뭐 물관세포라는 것도 있고, 뭐 체관세포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되게 많아. 그지? 그러면 그런 세포들 중에서 그러니까 같은 표피 세포들끼리 모이는 거야. 엽육 세포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세포들끼리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조직. 자, 예를 들어서 식물의 경우에 표피 세포들끼리 모여서 뭐가 만들어질까? 사람의 피부와 같은 표피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엽육세포라고 하지. 니네 엽육에서 엽이 뭘 것 같아? 식물하면 떠오르는 게 뭐? 엽록체가 떠오르지, 그지? 그 엽록체를 갖고 있는 세포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 엽육세포들이 모여서 뭐 책상 조직이라는 게 울타리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면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직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물관세포라는 게 모여서 물관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체관세포가 모여서 체관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쓰진 않았지만은 니는 아마 중학교 때 식물 배웠을 때 뿌리 끝에 뭐가 있다고 배우지? 생장점이라는 게 있다고 배우지? 그런 생장점이라는 것도 하나의 조직인 거야. 그걸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모여서 생장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줄기 안에 들어있는 뭐 형성층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등등등 조직들이 만들어져. 자, 그러면 그런 조직들 중에서 잘 봐. 야, 예를 들어서 엽육세포라는 게 모여서 울타리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면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거든. 서로 다른 조직이지만 얘네 둘의 공통점이 있어. 둘 다 광합성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봐봐. 물관하고 체관 들어봤지? 물관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체관은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그럼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야? 뭔가를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는 특징이 있지.
자, 식물을 이룬 이런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들 중에 비슷한 조직이 모여가지고 조직계라는 게 만들어져. 조직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에 여기 표피 조직하고 예를 들어 공변세포라는 게 모여가지고 표피 조직계가 만들어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제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특히 나뭇잎 같은 경우에 보면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이라는 게 모여서 기본 조직계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물관, 체관이 합쳐져서 이제 관다발 조직계라고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가 만들어져. 그러면 이런 조직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잎, 뭐 줄기, 뭐 뿌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꽃과 열매 이런 각각의 기관. 자, 지금 선생님 여기 앞에 쓴 거 있지 이거. 얘네들은 요 잎이라는 기관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잎. 보통 잎을 기준으로 많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이제 여기 보이지? 요 지금 단계를 선생님이 설명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식물을 이루고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 잎이라는 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러이러한 조직계가 있다는 거고 이러이러한 조직계들은 이러이러한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고 이러한 조직들은 이러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선생님 쭉 그냥 예를 든 거야. 근데 이제 보통 통과에서는 요거까지는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네가 기관이냐 조직계냐 이런 거 물어봐. 그 정도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잎, 줄기, 뿌리, 꽃이 기관인 거지. 학교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했지. 요즘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다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상 필요해서 다 썼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얘네들 가지고 잎, 기관이냐 조직계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잎이나 줄기나 뿌리 이런 것들은 각각 구성 단계상 기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자,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한 그루의 나무, 한 그루의 풀, 그지? 한 포기의 풀 이렇게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식물은 보통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선생님 빨간색으로 써놨다만 좀 이따 동물하고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이 조직계라는 단계는 어디에만? 식물에만 있는 단계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우리 사람과 같은 동물들도 어때? 야, 생각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다양한 세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나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자, 구성 단계. 요 지울게. 써놨지? 자, 동물. 동물의 구성 단계. 자, 마찬가지로 사람 생각하면 돼. 나를 이루고 있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겠지.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 자, 우리 사람 피부. 그 다음에 내장기관의 안쪽 벽.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제? 그걸 덮고 있는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상피세포라고 하거든. 상피세포. 뭐 상피세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니? 근육 필요하지? 근육을 이루고 있는 뭐 근육세포라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잘 서 있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뼈가 있기 때문이잖아. 뼈를 뭐 골세포라는 것도 있고요. 응? 뭐 신경세포라는 것도 있고요. 응? 많지 뭐 등등등등. 뇌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뇌세포 뭐 이렇게 되겠지. 여러 세포들이 있어요. 그럼 자, 이것도 비슷해. 이런 세포들 중에 그러니까 상피 세포들끼리 근육 세포들끼리 비슷한 일을 하는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상피 세포들끼리 모이면 상피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져. 자, 근육 세포들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질까? 근육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골세포가 모이면 뼈라는 조직이 만들어지죠. 그지? 뼈라는 조직. 아마 너희 그 다음에 보통 뼈 옆에 보면 뭐 니네 근육에도 인대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 이게 얘네들 각각이 조직인데 부르는 명칭이 있지. 예를 들어 뭐 뼈나 인대 같은 건 결합 조직이라고도 부르거든.
얘네들 각각은 이제 조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신경세포가 모여서 신경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적진 않았지만 우리 혈액 속에, 자, 적혈군이, 뭐, 백혈군이 하는 것들 각각 또 세포란 말이야. 혈소판. 그럼 봐봐. 얘네들이 모여서 뭐야? 혈액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도 혈액.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은 다 조직인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뭐냐? 눈에 보이는 거야. 자, 봐봐. 식물도 마찬가지다. 아까 잎, 줄기,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그러면서 걔네들 각각이 하는 일이 있잖아. 똑같아. 이런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이제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져. 기관. 자, 봐봐. 동물은 식물과 달리 중간에 뭐가 조직계라는 단계가 없는 거야. 자, 그럼 기관은 우리 되게 많이 알잖아. 예를 들자 뭐 있어? 뭐 위, 소장, 대장, 뭐 간, 그다음에 뭐 심장. 자, 그다음 니네 혈액이 흐르는 관이 뭐야? 혈관이지. 혈관. 자, 그다음 우리 호흡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폐가 있어야 되지. 폐. 그다음에 니네 들어가서 기관지 들어가지. 기관지. 이렇게 기관이 있어. 그럼 기관이라는 기관, 이게 한자가 다르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기관과 내가 말하는 기관의 한자가 다른데 그 기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야. 기도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을 기관지라고 하는 거지. 그런 기관, 기관지. 응?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오줌 만들어지는 건 뭐야? 방광. 아, 만들어지는 곳은 콩팥이지. 콩팥. 오줌이 저장되는 곳이 방광. 이런 거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봐. 위라는 기관이 하나가 있어. 자, 그러니까 위라는 기관은 이런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생각해봐라. 위 벽이 있을 거 아니야. 상피 조직. 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 근육 조직. 그 다음에 우리 배 통증 느끼잖아. 신경 조직. 그 다음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도 상처 나면 피 나겠지. 그러니까 따지면 위라는 기관은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혈액이라는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동물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다양하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위, 소장, 대장, 간 얘네들은 다 뭐랑 관계가 있니? 소화랑 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에는 식물과 달리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하는 일이 비슷한 기관들이 모여서 이른바 기관계라는 게 만들어져. 기관계. 기관계.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예를 들어 여기 봐봐. 심장, 혈관 이런 거 다 뭐야?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 이런 애들 모여서 이제 순환계라는 기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여기 보면은 폐, 기관지 이런 것들은 우리 호흡하는 거랑 관계가 있잖아. 그지? 호흡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콩팥, 방광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배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설계.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 중학교 때 배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 장소 배웠었지.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거든. 그럼 걔네들 전체는 뭐야? 내분비계라 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걸 형성하는 거고 결국 그런 기관계가 전체가 모여서 이제 뭐다? 한 명의 사람, 한 마리의 동물, 개체가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아까 이제 서두에 얘기했지만 생명 시스템인 이유가 뭐야? 자, 이런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고 얘네들 사이에 뭐야? 끊임없이 뭔가 영향을 주고 받는단 말이지. 그러면서 한 명의 사람, 한 마리 동물이 계속 그 생명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요 기관계라는 단계는 이 위랑 비교해 보면 어따 동물에만 있는 단계다. 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체적인 예시까지는 안 요거 정도는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림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이거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얘가 기관이냐 조직이냐 물어봐. 기관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고 내신에서는 특히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야, 얘들아. 여기 조직하고 기관의 뜻이 나올 수도 있어. 자, 아까 조직의 뜻이 뭐라 그랬지?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관의 뜻이 뭐라 그랬어? 특정한 형태를 띠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래서 이제 이해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얘네들의 정의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정리를 좀 해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니? 그래서 그 나윤이하고 아영이 보면 여기에 얘네 조직 기관의 뜻 나와 있지.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근데 아마 지수도 마찬가지일 거야. 학교 부교재나 프린트 보면 여기 각각 조직 기관의 그 뭐야 뜻 써 있지. 그거 좀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경우는 이렇게 동물과 식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동물과 식물은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이런 구성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살펴볼 거냐? 바로 이제 동물과 식물이 기본적으로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그 세포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요 세포들은 뭐다? 핵을 갖고 있는 이른바 진핵세포다. 그 진핵세포는 원핵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그 안에 여러 소기관들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 소기관들이 어떤 소기관이 있고 걔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이거야. 그지? 그래서 거기 이제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마 오늘 세포 구조 다는 못할 거야. 다는 못할 텐데, 다는 못할 텐데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포의 구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도 기본적으로 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세포마다 모양과 구조가 조금 다르기는 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동물이니까 내 몸에서 여기 면봉으로 입안에 이렇게 긁어. 입안을 이루는 상피세포를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보통, 식물세포도 여러 종류가 있겠다만 양파 있지, 양파. 양파 껍질 세포를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모습을 띌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뭐 그림에 나와 있는데 옆에다 조그맣게 그리면서, 자, 봐봐. 일단 동물세포는 저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약간 모양이 좀 두리뭉실하게 생겼어. 그리고 자, 식물세포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모양이 어때? 되게 뭐 육각형 내지 이렇게 약간 다각형 형태를 띠고 있지, 이렇게. 이제? 자, 일단 그럼 아까도 얘기했어. 동물이건 식물이건 무조건 뭐는 있다.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다? 세포막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그지? 세포막. 이건 뭐 아까 했던 얘기니까. 자, 야, 여기다 요 밑에다 쓸까, 선생님이? 세포막. 그지? 요거지, 요거 세포막.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요 나중에 얘기할 텐데 세포벽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세포막이 있어. 그래서 사실 여기 두 개가 붙어 있어. 요 세포막이라는 게 존재해. 세포막. 그래서 세포막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했었고, 그지? 그래서 얘 기능이 뭐야? 일단 동물 세포는 세포막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포막이 어떤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내부를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지. 근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주된 역할은 결국 이 세포막을 통해서 뭐야?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지?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 출입을 조절해요. 요건 이제 뒤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선택적 투과성. 그다음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 매년 달라가지고 니네 학교에서 뭐 세포내 공생설이니 세포막 함입설이 이런 거 뭐 선생님 없지? 오케이. 자, 일단 그래서 세포막은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막이다. 막 한 겹이야, 한 겹. 참고 막 한 겹을 단일막이라고 합니다. 단일막. 그런 세포막 한 겹이 둘러싸고 있는 건 세포막이라고 한다.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두 번째로는, 자, 핵.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세포를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들어있는데 가장 크기가 커. 자, 잘 봐. 네. 가장 크기가 큰데 그냥 선생님 조그맣게 그릴게. 가장 크기가 사실은 큽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지금 선생님이 칠판이 작게 그린 거야. 그래서 이 핵이라고 하는 건 이 부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지. 그지?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DNA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핵은
그 핵 속에 핵산이 들어있고요. 핵산을 핵막이라고 하는 게 둘러싸고 있는 부위를 우리가 핵이라고 불러. 자, 참고로 핵산이면은 뭐가 있지? DNA, RNA가 있잖아. 자, 핵 속에는 DNA와 RNA가 둘 다 들어있습니다. DNA와 RNA가 둘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게 가끔 나오니까, 그 DNA가 들어있는 길이가 워낙 길어. 그래서 생각해봐. 여기다가 니네가 DNA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냥 뭉쳐서 넣어야 되잖아. 그럼 나중에 끊어질 수 있어가지고, 그 DNA를 단백질의 중간중간에 감아서 넣어놓거든, 여기다가. 그럼 길이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요 안에는 단백질도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백질도 들어있어. DNA가 단백질에 감겨진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핵막이 감싸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다면 봐봐. 이 핵막이라는 게 두 개의 막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중막이라고 불러. 이중막.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중막. 그지? 이중막. 그 다음에 이 핵 표면에는 여기 지금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송송송송 이렇게 나 있어. 송송송송 나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RNA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 핵이 무슨 일을 하느냐? 내 몸 전체를 하나의 세포라고 한다면 내 몸의 모든 움직임이나 이런 걸 누가 조절해? 뇌가 조절하지, 그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조절하는 게 누구다? 핵인 거야. 그래서 세포 내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다양한 생명활동을 최종적으로 조절하는 부위가 바로 뭐다? 이 핵이다. 그지? 핵이다라는 거야. 세포 내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그게 두 번째 핵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핵이지, 이게 핵? 핵. 자, 그 다음에 핵이 이른바 이중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바깥에 있는 막이, 잘 봐봐. 바깥에 있는 막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뭔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어져 있어. 지금 니네 그림에 보면 얘거든, 얘? 얘야. 얘도 마찬가지야. 식물세포도 바깥에 있는 핵막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있어. 자, 요걸 뭐라고 하느냐? 세 번째 소포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소포체. 자, 그런데 이 소포체를 보니까 얘 봐봐. 표면에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게 막 붙어 있더래. 알갱이 같은 게 막 붙어 있. 소포체에서도 일부는 이게 붙어 있고 일부는 안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포체를 일단 소포체는 핵막의 일부가 변해서 만들어진 거다. 일부가 변해서 만들어진 거다. 핵막의 일부가 변.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거든. 나중에 가면 야, 막으로 이루어져 있냐 아니냐 물어볼 때 얘 봐봐. 당연히 세포막은 막으로 이루어진 거지. 이름 자체가 막이니까. 핵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지. 단지 그 막이 이중막인 거야. 얘는 막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왜냐하면 핵막의 바깥에 있는 핵막이 변한 거라며. 막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얘를 단일막이다 이렇게 표현해. 단일막. 막이 하나지. 얘는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단일막 구조. 자, 그런데 이 소포체가 두 가지라 그랬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게 표면에 막 붙어 있어. 그럼 생각해봐, 니네. 표면에 뭔가 쉽게 말해 이 바닥에 모래가 쫙 뿌려져 있다고 치면 어때? 표면이 되게 매끄럽지 않고 되게 거칠겠지.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가 붙어 있는 소포체를 거친면 소포체라 그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소포체가 있어. 이거를 매끈면 소포체라 그래. 소포체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그래서 그 거친면 소포체에는 표면에 조그만 알갱이 이른바 리보솜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리보솜. 리보솜이라고 한 조그만 알갱이가 붙어 있어. 그럼 이 리보솜도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 텐데, 자, 핵 속에 들어있는 DNA가 뭐냐면 일종의 단백질 설계도거든.
그럼 그 설계도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에 해당되는 곳이 리보솜이야. 그러면 이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자, 그런데 이 소포체 내부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비어있어. 그래서 잘 봐. 이 리보솜이라는 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운반이 돼.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좀 이따 했지만 소포체 옆에 보면은 여기 보면 요거 납작한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납작한 주머니 같은 게 여러 개 겹쳐져 있는 부분, 요거를 골지체라고 하고, 요건 이제 소포체라고 하고, 요건 이제 골지체라고 하는데, 요거는 골지체. 여기다 그리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납작한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개 겹쳐져 있거든. 골지체라고 하는 게 있어. 거기다가 자, 요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소포체 내부를 통해서 이동을 해와가지고 그 단백질을 포장해. 그래서 골지체라는 놈한테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거친면 소포체는. 그래서 얘는 단백질을 수송한다 이렇게 표현해. 단백질을 뭐 한다? 수송한다. 수송. 수송. 혹은 물질을 수송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봐봐. 여기서 이제 단백질이 오면 그걸 포장해서 골지체로 보낸다 그랬지. 주머니를, 작은 주머니에 포장을 해서 보내거든. 작은 주머니, 한자로 소낭이야. 그래서 단백질을 수송하는 작은 주머니, 그래서 무슨 소낭? 수송소낭에 포장을 해서 골지체라는 놈을 보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이른바 매끈면 소포체는 뭘 하느냐? 얘는 탄수화물이나 지질을 만드는 곳이야. 탄수화물이나 지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합쳐서 소포체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요거 제일 중요한 거야. 물질을 수송한다. 그지? 물질을 수송한다 이거야. 자, 그럼 네 번째. 특히 거친면 소포체가 누구한테 건네준다고? 이른바 골지체라는 놈한테 보내준다 그랬지? 자, 골지체는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 그럼 봐봐. 아까 소포체가 결국 핵막이 변한 거기 때문에 소포체라는 게 하나의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게 떨어져 나간 거니까 골지체도 막으로 둘러싸였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얘도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단일막 구조. 응? 단일막 구조.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봐봐. 소포체로부터 단백질을 받았지. 얘는 그거를 최종적으로 포장해. 그래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안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건 수송이라 표현하는 거고,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건 분비라고 표현해요. 분비. 그래서 골지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단백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분비. 분비. 분비라는 말과 수송이라는 말. 그러면 봐봐. 얘가 최종적으로 포장해서 내보낼 거 아니야. 그럼 그 포장한 작은 주머니 뭐라 부를까? 분비소낭 이렇게 불러. 분비소낭.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분비. 그래서 단백질을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걸 분비라고 한다. 이제 골지체는 분비라. 그 다음에 보자. 이거 니네 했는지 모르겠다. 어우. 다 했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골지체가 말이야, 또, 야, 골지체는 결국 단백질이 오는 거잖아. 그럼 니네, 우리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 여러 가지, 효소라고 하는 것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 골지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가 있거든. 네. 마찬가지로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막 안에 이른바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막 들어있어. 그놈을 뭐라고 하냐면 리소좀이라 그래. 리소좀. 자, 다섯 번째 뭐가 있다고? 리소좀이야.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가수분해 효소라는 거 들어있다고. 무슨 효소? 가수분해가 뭘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예. 우리 중합체라는 게 만들어지면 단위체가 여러 개 결합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단위체들끼리 결합하면서 뭐가 빠져나간다 그랬어? 물이 빠져나간다 그랬지.
그럼 그 결합되어 있는 애를 다시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물을 넣어줘야 되지. 물을 넣어줘서 분해시키는 거. 가수분해야, 그게. 그지? 첨가한다는 뜻이야. 가수가 뭐야? 물을 첨가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효소야. 그래서 이 리소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가수분해 효소를 포함합니다. 얘들아, 그럼 방금 얘기했지. 가수분해 효소를 막이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 자, 당연히 리소좀도 뭐다?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를,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뭐야? 자, 효소를 갖고 있으니까 뭐냐면은 이 안에 지금 여기 설명한 이런 여러 가지 소기관들 있지. 얘네들도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오래되면 그걸 둘러싸서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세포 안으로 뭐 예를 들어 나쁜 이 세포보다 더 작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혹은 바이러스가 들어와. 그럼 걔네를 둘러싸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리소좀은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여기다 쓸게.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야, 우리가 밥 먹은 거 소화되는 것도 일종의 가수 분해거든. 그래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참고로 나윤이하고 아영이는 보니까 학교에서 리소좀을 했는데 니네 리소좀 동물에서만 발견됩니다. 알겠네? 요거 어디서만? 동물세포에서만. 동물세포에서만 발견된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니네 그림 봐봐. 여기 그림에 동물세포에는 리소좀이 써 있는데 이쪽 식물세포에는 리소좀 안 써져 있지? 그래서 동물세포에서만 발견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봐봐. 아까 골지체는 뭔가 단백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또 내가 아까 까먹었다 지금 생각난 거야.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있잖아. 뭔가를 분비하는 곳에 예를 들어 침을 분비하지. 근데 니는 알다시피 침 속에는 소화효소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그 침샘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는 뭐가 많아? 골지체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른바 분비샘이라고 하는 곳에는 분비샘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 그 골지체라는 소기관이 더 많아.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세포에 많다. 알겠니? 분비샘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골지체가 더 많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 리소좀 얘기했습니다. 리소좀. 리소좀은 오래된 소기관을 분해하거나 아니면 세포 안으로 어떤 나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리소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오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자, 뭐냐면 여섯 번째지, 여섯 번째. 자, 이거 이름 헷갈리면 안 돼. 아까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거친면 소포체 조그맣게 붙어있는 알갱이가 있다 그랬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리보솜이야. 그지? 따로. 자, 근데 리보솜은 따지면 두 덩어리로 돼 있거든. 대단위체, 소단위체라고는 두 개의 덩어리로 돼 있는데 그냥 너희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냥 작은 알갱이 모양이야. 차이점은 뭐냐?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꼭 기억해. 막 구조가 아니다.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은 그냥 작은 알갱이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야.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뭐냐?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야. 제일 중요한 거. 뭘 만든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야. 자, 그런데 그 리보솜이 말이야. 소포체에도 붙어 있지만 잘 봐봐. 우리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세포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리보솜은 소포체에 붙어 있는 놈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포질에도 리보솜이 있어. 세포질에도. 다만 얘네가 만드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은 결국에는 골지체 거쳐서 세포 밖으로 나가잖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단백질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은 얘도 단백질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세포 안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니까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다. 알겠죠?
그렇게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른 지금까지 설명한 애들과 달리 뭐가 없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꼭 좀 기억을 좀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리소좀까지 얘기를 해봤고, 그지? 리소좀. 굳이 하나만 더 합시다. 그지? 시간이 좀 남으니까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자, 크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동물세포 기준으로 핵 다음으로 큰 애가 하나가 있어. 핵 다음으로. 그래서 보통 뭐 어떤 애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 소세지 모양이라고 표현하던데.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자, 요거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자, 7번째. 잘 들어. 미토콘드리아. 자, 일단 얘가 그림을 잘 봐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고. 일단 얘도 핵처럼 막으로 둘러싸인 거야. 막이 몇 개? 2개야.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중막. 이중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응?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보면 우리 아까 핵 속에 뭐 있다 그랬니? 핵산 들어있다, DNA, RNA 들어있다 그랬잖아.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DNA와 RNA가 들어있어. 자, 여기 봐봐. 여기 핵 속에도 DNA, RNA 들어있고 여기도 DNA, RNA. 참고로 아까 리보솜 있지. 여기도 핵산 들어있냐 물어보면 들어있다 해야 돼. 리보솜에는 RNA가 들어있어. RNA. 리보솜에 RNA 들어있거든? 근데 아무튼 미토콘드리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야, 어떤 세포든지 간에 그 세포가 생명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에너지가 필요하지? 우리 에너지 만드는 과정을 뭐라 그래? 세포 호흡이라고 그러지. 세포 호흡의 장소야. 세포 호흡의 장소. 일단 세포 호흡. 자,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막이 이중으로 돼 있고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더라? 얘도 DNA 자체적으로 DNA와 RNA와 자 심지어 모두 들어있을 것 같아. 리보솜도 들어있어. 여기 안에. 리보솜도 들어있어. 자, 그럼 봐봐. 뭐냐면 자체라는 건 뭐냐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에 생각해봐라. 얘가 DNA를 갖고 있는데 이 DNA가 여기 핵에 들어있는 DNA로부터 유래된 거라고 하면 염기 서열이 어때야 되냐? 똑같아야 되겠지? 근데 연구해봤더니만 이 핵 속에 들어있는 DNA하고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DNA가 서로 다르대. 그래서 니네 학교에서는 안 했겠지만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어떻게 생겨난 거냐에 대한 그 가설이 있어. 그걸 뒷받침하는 게 여기 들어있는 DNA와 여기 들어있는 DNA가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어때?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실험을 하는 거야.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하나 떼냈어. 그 실험실에서 양분을 공급해.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스스로 막 증식할 수 있어. DNA가 있으면 증식할 수 있어. 그래서 니네 생각해.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한 세포가 근육세포거든. 그래서 근육세포를 보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아. 알겠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DNA, RNA, 심지어 리보솜도 가지고 있다. 알겠지? 그렇게만 일단 기억을 합시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체적으로 DNA, RNA, 리보솜 다 가지고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그 식물에도 있는 거예요. 알겠지? 식물에도 있다. 사실은 중요한 세포 소기관 거의 다 한 거야.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뭐냐?
지금까지 선생님이 즉 7번까지는 있잖아.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에도 있는 거야. 그런데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더 있거든. 그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숙제 내줄게.